저희는 인간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이 돈을 모아두라고 얘기를 드리고는 하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여러분,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얼마간의 돈을 갚아야 한다. 이건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. 이 매달 내는 돈을 변제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언제부터 낼지를 정해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정해질까요? 사실 이 돈을 내는 날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원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. 그런데 저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인간은 물론이고 어떨 때는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이 돈을 모아두라고 얘기를 드리고는 하는데요. 왜 그럴까요? 이거는 개인회생 처리 지침 때문인데요. 저희가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에는 인가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좀 미리 내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매달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부터 자발적으로 제가 3개월 뒤부터는 매달 50만 원이면 50만 원,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매달 꼬박꼬박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이 날짜부터 매달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그 날짜, 즉 첫 변제 일자를 혹시 바꿀 수 있을까요?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게 그냥 귀찮고 또 손이 가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는 몰라서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그건 아니고요.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. 그런데 이 과정이 내가 얼마를 매달 낼 수 있다라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. 이걸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하죠. 그래서 편히 내 입맛에 맞게 막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한 채무자가 6월 1일부터 낼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납부하기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예요. 그러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겠죠? 병원비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고 후유증이 오면은 일을 며칠 쉬어야 할 수도 있겠고요.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 법원에 납부일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진단서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면서요. 뭐 이렇게 꼭 극단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사유를 좀 빡빡하게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. 채무자들마다 각자 사연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을 조금 소명을 하면 약간 뒤로 미루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민감한 정보들도 있어서 다 밝히기는 어려운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날짜 변경을 신청하는 거는 개시 결정 전에도 또 개시 결정 후에도 모두 가능하고요.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개시 결정 이후에 납부 일자를 변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. 이분은 원래는 일용직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 어깨나 허리 쪽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. 일용직 근로라는 게 몸이 아파서 쉬게 되면 그 쉬는 날만큼 수입이 줄게 되기도 하고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도 하니까 개시 결정 이후에 갑자기 한 600만 원이라는 큰 변제금을 법원에 한 번에 납부하기를 좀 어려워하셔가지고요.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진단서 그리고 진술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납부일자 변경 신청을 저희가 했고요. 다행히 법원에서도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3회차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1회차만 내는 걸로 일단은 법원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가 오래되면 인가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제대로 진행하기 전에 이미 미납금이 좀 커지게 되면 사건이 폐지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생기셨다면 변제금 납부일자를 좀 변경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채무자분께서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작성해주신 후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. 이분은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셨던 분이고요. 제 나이가 53세이고 채무증대 경위는 생활비 그리고 부모님 병원비로 인한 부채 돌려막기 등등이 있었고 과소비로 인한 부채 금액도 약 40% 정도 됐어요. 총 부채는 약 1억 4천 정도 됐고요. 사무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월 변제금이 약 190만 원 정도이고 변제기간 36개월, 변제율 53% 정도로 무척 만족스럽게 사건이 잘 통과되었습니다. 특히 신의 한 수는 월세를 생계비에 반영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의 변제율이 53% 정도로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올려주신 게 적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개시 결정이 2024년 2월 7일쯤 나왔고 채권자 집회가 3월 21일로 잡혔는데 일하다가 허리와 팔,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채권자 집회까지 3개월간의 변제금 약 6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무실에서 병원 소견서와 함께 변제일을 2월 25일부터 하겠다는 성원을 법원에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채권자 집회까지 변제금 600만 원이 아닌 190만 원만 납부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제가 최선을 다해서 3년 변제 기간 변제금 잘 납부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저도 기운내서 더 열심히 잘 살려고 합니다.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작성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첫 변제 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 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 접수 이후에 변제금 첫 납부일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, 그리고 지정된 그 날짜를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. 만약에 이제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거나 해서 이 일자를 좀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